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수학 시간에는 4단원 비와 비율 수학 제78쪽에서 79쪽, 수학 익힘 제52쪽에서 53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수학 교과서 78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상단에 우리 오늘 학습할 주제 나와 있지요. 바로 비율을 알아볼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목에 있는 거 비와 비율 중에 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공부할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비율의 뜻을 알고 비율을 구하여 크기를 비교하여 봅시다. 자, 제일 먼저 비율이 무엇인지 비율의 뜻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비율을 구해보고 자, 크기를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비율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가 판매한 도넛 수만큼 동그라미를 색칠해 보세요. 자,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몇 개인가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는 20개였습니다. 자, 그러면 20개를 색칠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 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한 도넛은 몇 개인가요? 자, 판매한 도넛은 10개가 팔렸다고 했습니까? 10개를 색칠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던 도넛수에 대한 판매한 도넛수의 비를 써보세요. 자, 우리 비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량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있던 도넛수가 기준량이 될까요? 아니면 판매한 도넛수가 기준량이 될까요? 자, 어떤 것을 기준량으로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뭐뭇에 대안이 붙으면 우리는 기준량에다가 뭐뭇에 대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도넛수가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도넛수가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기준량은 항상 비해서 오른쪽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한 도넛수, 비교하는 양이 왼쪽에 가겠죠. 판매한 도넛수는 10개니까 10. 그 다음에 기준량이 오른쪽, 처음에 있던 도넛수 20. 자, 그래서 10대 20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판매한 도넛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보세요. 자, 몇 배 하는 문제는 우리 나누기로 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개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분수로 해결해보고 소수로도 해결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판매한 도넛수. 자, 몇 배입니까? 하니까 나누기 처음에 있던 도넛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판매한 도넛수는 10개이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나누기 처음에 있던 도넛수 20.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분수를 표현해 봅시다. 자, 분수를 표현하면 자, 10 나누기 20은 자, 나누는 수는 20은 분모로,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분자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10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10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아래 위에 10으로 나눠주면 2분의 1 이렇게 약분해서 2분의 1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10도 답이 되고 2분의 1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분수를 바로 소수로 나눠도 되겠죠. 자, 1, 2 이렇게 나누어서 0 먼저 오고요. 소수점. 자, 그러면 여기 소수점 생기고 0이 생겼죠. 2, 5, 10 0 나눠뜨려서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5입니다.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면 0.5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자, 20분의 10에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20분의 10
이렇게 되면 우리 소수를 표현할 때면 항상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20분의 10에서 이제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나눠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를 나눠주면 분모는 10이 되겠죠. 자, 분자는 2로 나누면 5가 되겠죠. 이렇게 10분의 5로 고쳐서 0.5로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분수는 20분의 10 혹은 2분의 1 그리고 소수로 나타내면 0.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78쪽 이렇게 초록색 네모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와 비율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대 20. 자, 이런 것처럼 비교하는 양대 기준량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네, 바로 이것을 우리는 B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즉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비율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구하는 이것이 바로 비율입니다. 자,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을 분수로 표현하면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이 될 것이고 이걸 또다시 소수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그 결과값이 되는 분수나 소수 이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10대 20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B라고 적으면 됩니다. B 10대 20을 무엇으로 나타내면 20분의 10 또는 0.5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비율로 나타내면 20분의 10 또는 0.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B가 무엇인지 비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뒤에 79쪽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79쪽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2개 있습니다.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자, 이렇게 액자가 가, 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액자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세요. 자,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기준량을 찾는 것입니다. 자, 기준량은 세로일까요? 가로일까요? 자, 기준량에 대한 표시가 이렇게 세로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준량이 세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율로 표시를 하면 자, 이쪽에 오른쪽에 기준량이기 때문에 세로로 가고 왼쪽에 가로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cm고 20cm입니다. 자, 가로는 25, 세로는 20입니다. 자, 가로는 25니까 25대 세로는 20cm니까 20 이렇게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세로에 대한 가로의 B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자, 비율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수, 소수. 자, 그러면 먼저 분수의 형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은 어떻게 구했나요? 자, 비율은 자,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교하는 양은 자, 25가 되겠죠. 그리고 기준량은 20cm가 되겠죠. 자, 이것을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분모로 가고 자,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가서 2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면 정답은 20분의 25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또 이거는 약분도 됩니다. 그죠? 5로 나누어 주면 4분의 5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면 20분의 25 혹은 약분해서 4분의 5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소수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소수로 나타내면 자, 20분의 25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20분의 25에서 자,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분모가 10이나 100, 1000 이렇게 10의 거듭적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자, 20을 5로 곱해서 100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을 나누면 안 되겠네요. 자, 5를 곱해서 100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00을 만들면 분모는 100분의 자, 25를 5를 곱하면 5, 25, 25에서 125가 되겠네요. 자, 소수로 나타내면 자, 125를 적고 자,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점이 찍혀서 1.25가 되겠습니다. 1.25.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은 4분의 5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나누면 자, 4일은 4. 자, 5에서 4를 빼면 1이 남고요. 자,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하면서 풀어봅시다. 점을 붙이고 0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4, 2 여기 0이 내려오겠죠. 4, 2, 8. 자, 이번에는 2가 내려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을 다시 한 번 더 붙입니다. 그리고 0이 또 내려오겠죠. 4, 5, 20.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은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25. 자, 이렇게 세로 세모로 직접 나누어서 풀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수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액자에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를 써보세요. 역시 기준량 찾아야 되겠죠. 세로에 대한 데 있으니까 세로가 기준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로를 적어야 되겠죠. 자, 가로 15cm를 먼저 적고요. 15대. 자, 오른쪽에 기준량이 옵니다. 기준량은 세로는 12cm. 그래서 15대 12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나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어 보세요. 자, 역시 소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하는 양은 우리 지금 가로 15cm고 나누기 기준량은 12cm죠. 그래서 15 나누기 12로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자, 계산하면 12분의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분수를 표현하면 12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약분을 하면 자, 3, 4, 12, 4분의 3, 5, 15, 5, 4분의 5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소수라고 잘못 적었네요. 소수가 아니고 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를 표현을 하면 12분의 15 혹은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를 표현하면 자, 우리 4분의 5 방금 구했었죠. 자, 4분의 5 구한 게 있기 때문에 1.25 바로 정답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비율을 비교해보니 가하고 나하고 액자의 크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죠? 달랐지만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비율입니다. 분수를 표현하면 4분의 5, 소수로 표현하면 1.25. 자, 나 액자도 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5, 소수로 표현하면 1.25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액자의 세로에 대한 가로의 비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중기내 모듬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내 모듬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모듬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의 정원에 대한 방을 사용한 사람의 수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준량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어느 것이 기준량일까요? 네, 기준량을 찾으면 뭐뭇의 대안이 나오면 대안에 붙은 자, 이 낱말이 기준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방의 정원이 기준량이 되어서 나중에 오른쪽에 나누는 수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기내 모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기내 모둠은 자, 방을 사용한 사람의 수, 나누어지는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6명. 자, 6명 나누기 기준량, 방의 정원 8. 6 나누기 8로 비율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 나누기 8 하면 나누는 수 8은 분모에, 자, 나누어지는 수는 6은 분자에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8분의 6으로 비율을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분의 6은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우리 친구들 약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약분을 해주면 더 좋겠죠. 자, 두 개 다 짝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약분을 하면 분모는 4, 분자는 6 나누기에서 3, 그래서 4분의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수로도 한번 표현했고요. 자, 4분의 3은 소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4분의 3은 소수로 표현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로 세모로 나누는 방법, 분수에 나눈 셈이 이용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할 겸 이렇게 세로 세모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4가 3보다 크죠? 자, 이럴 때는 3 다음에 점을 찍고 0을 미리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3하고 3.0은 같으니까. 자, 나눠 보겠습니다. 4, 7, 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7, 28. 자, 30에서 28 빼면 2가 남습니다. 자, 완전히 나누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3.0에서 3.00을 만들어주고 다음 자리 0도 내려오게 됩니다. 자, 4, 5, 20. 자, 이번에는 완전히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그대로 올라가서 0.75가 되고 자연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을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소수에는. 자, 그래서 정답은 0.7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수로 표현하면 8분의 6 혹은 4분의 3이고 소수로 표현하면 0.7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N의 모둠 살펴보겠습니다. 자, GN의 모둠은 자, 나누어지는 수, 방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요? 3명입니다. 자, 3명이고 그 다음에 방의 정원, 기준량은 6인실이니까 6입니다. 3 나누기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분수로 구해봅시다. 자, 분수를 구하면 자, 나눈 수 6은 분모에,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3은 수는 3은 분자에 가게 됩니다. 자, 약분이 가능하겠죠. 두 개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아래 위에 전부 다 3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2분의 1은 소수로 우리 친구들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를 구하면 0.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모둠이 방을 더 넓다고 느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방을 더 넓다고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8인실 방에 8명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때 8명 중에 갑자기 4명이 밖에 나가서 안에 4명만 남았다고 치시다. 자, 그 안에 있는 4명은 처음에 8명 있을 때가 방이 넓다고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4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8인실에 4명만 남았을 때 방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아무래도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4명이 밖으로 빠져나가줘서 4명만 안에 있게 되면 방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지고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8인실 방에 8명이 있으면 이것을 비율로 표현하면 8 나누기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분의 8이 되고 비율값은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방금 그 이야기한 것처럼 4명이 남고 8인실에 4명이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4명이 이렇게 남았을 때 우리가 비율로 표현하면 자, 8분의 4 그리고 이것을 소수로 표현하면 0.5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8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4명이 있을 때 방이 더
넓다고 느껴졌었죠. 이렇게 8인실에 8명 있을 때보다. 자, 이때 비율값이 1이고, 자, 이때 비율값이 0.5입니다. 자, 그러면 비율값이 높을 때 우리가 방이 넓다고 느껴질까요? 아니면 비율값이 낮을 때 방이 넓다고 느껴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비율값이 낮을 때 우리가 방이 더 훨씬 여유가 있고 넓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면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내 모듬은 비율이 0.75이고, 자, 지혜내 모듬은 0.5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모듬이 방이 더 넓다고 느껴질까요? 비율값이 낮은 지혜내 모듬이 방이 더 넓게 느껴지겠죠. 자, 그래서 지혜내 모듬이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비율값이 낮기 때문에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자, 지혜내 모듬이 중기내 모듬보다 비율이 더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와 비율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이후에 학습하는 것들도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웠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비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나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 이렇게 쌍점으로 구분해서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고, 자, 있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대 기준양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의 비교하는 양의 기준양에 대한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비율은 자, 기준양에 대한, 자, 역시 기준양에 대한 이렇게 붙죠. 자, 기준양에 대한 그 다음에 왼쪽 비교하는 양. 자, 우리 비를 이야기할 때는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이렇게 했죠. 자, 비율은 기준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크기라는 거 기억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양, 자, 대가 아니고 요게 나누기로 바뀝니다. 나누기로 바뀌어서 기준양.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분수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기준양이 분모로 가고, 자, 나누시는 수 위에 있는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수로 답을 구할 수 있고, 분수로 구할 수 있으면 이것을 소수로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양의 크기, 극약값이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책 78쪽, 79쪽까지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학 익힘책 52쪽에서 53쪽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수학 익힘책 풀이하는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